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천안 신부동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는 등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확진자의 자녀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교육 현장도 비상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천안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 5일 늦은 밤 이곳에 다니는 초등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된 초등학생은 지난 5일 천안 신부동 콜센터 확진자의 자녀로 확인됐습니다. 불당동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콜센터 확진자 자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들은 6일하루 전교생 등교를 중지하고 원격 수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천안에서만 6일 하루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1곳, 특수학교 1곳이 전면 원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부산 결혼식에 참석했던 아산 73번 확진자의 자녀는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해당 학교는 6일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천안 지역 전체 어린이집 634곳은 무기한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천안시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긴급 보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감염을 막기 위해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현재 천안 아산 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상향된 만큼 등교 인원 제한을 밀집도 3분의 2로 적용하는 등 지침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3분의 2 준수,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300명 이하는 학교 학사 운영 자율 결정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대로 안내를 할 거예요. 잇따라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여파가 교육 현장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내년도 일자리 분야 정부 예산 5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올해 22억 원보다 31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시는 확보된 예산을 코로나19로 취업문이 더욱 좁아진 청년을 위한 정규직 일자리 마련, 조기 은퇴한 신중년과 저소득층, 실직자 등 사회 전 계층의 고용 안정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천안시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종으로 등록된 지역업체에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격 조건은 천안에 주소지를 둔 소상공인 중 지난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해 실제 영업 중인 곳입니다. 해당 업체는 오는 13일까지 천안시청 문화관광과에 재난지원금 신청서 등을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단 상반기에 천안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받은 업체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적격 심사 후 이달 20일에 일괄 지급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방역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산시 보건소와 소방서에 방역 현장을 응원하는 손편지가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들. 편지지에는 힘내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빼곡합니다. 걱정과 감사의 인사가 담긴 편지는 모두 100여 통. 온양 온천초 학생들이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는 보건소 직원들을 위해 보내온 편지입니다. 의료진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한올 중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직접 쓴 손편지와 티백, 화분을 보내왔습니다. 방역 현장에선 이 같은 응원의 메시지는 커다란 위안이 됩니다. 학생들이 그걸 쓰느라고 얼마나 또 애썼을까 생각하면 또 감사하고 고맙고요. 그 편지를 받으니까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서 열심히 잘 코로나를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소방서에도 유치원 원아들의 감사 편지가 전달됐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써내려간 손편지에 덩달아 기분도 좋아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요즘 다 모두 많이 힘든 상황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선물해 주니까 더 힘이 나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 듭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역 현장에 따뜻한 응원이 모여 감염병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전이면과 전동면에는 삼국시대 때 축조된 걸로 보이는 3개의 산성이 있는데요. 이 중 가장 먼저 이성 산성에 대한 발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백제가 계획적으로 축조한 흔적이 여럿 발견됐다는데요. 그 현장을 김우순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세종시 전이면에 있는 금성산 정상부, 울창한 숲을 옆으로 무너져 내린 성곽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고려 개국공신인 이도가 성을 쌓고 살았던 곳이라에 이름 붙여진 이성산성입니다. 세종시 제4호 지정기념물로 최근 보름가량에 걸쳐 시굴 조사를 벌인 결과 삼국시대에 처음 축조된 성벽임이 확인됐습니다. 또 주변에서 발견된 깨진 기와장의 문양 등을 밀어볼 때 백제가 처음 축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성산성의 초축 시기가 언제냐 해서 논란이 분분했었는데요.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서 축성도 백제에서 초축이고 출토된 유물도 전부 백제하고 관련된 유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물하고 상당히 축성 시기하고 맞아 들어가는. 시굴 조사 결과 이성은 백제가 처음 축조했지만 이후 신라에 의해 점령됐고 성벽은 최소 2차례 이상 고쳐 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제와 신라 두 나라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성 안의 정상부 일대는 모두 4단으로 이뤄져 있는데 각 평탄지마다 석축을 쌓아 의도적으로 구획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가장 아래 1단은 건물지, 2단은 저장시설, 3단은 지하 저수시설, 가장 위 4단은 장수가 전투를 지휘하는 장대지로서 각각의 용도에 맞게 면적을 다르게 조성했습니다. 이렇게 용도에 따라 공간이 4단계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은 이곳 이성산성의 축조가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에 이뤄진 이성산성에 대한 시굴 조사는 인근에 있는 운주산성, 금이성과 더불어 세종시에 존재하는 삼국시대 산성의 특징과 역사성을 밝혀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백제가 한성시대에서 운진시대로 바뀌면서 이 연기 지역이 국경선에서 가장 가까운 도성하고 연관되는 그런 요충지라 성이 일렬로 퍼치돼서 서로 형제같이 이웃같이 의지하면서 지키는 그런 중요한 입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번 발굴 조사로 기존의 성곽 조사에선 확인되지 않았던 이성의 구조와 양상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연차별 발굴 조사를 통해 원형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발굴 조사를 통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추진하고 연차적인 복원 정비를 통해서 원형지 보존에 힘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이번 이성 시굴 조사를 계기로 인근에 있는 운주산성과 금이성에 대한 발굴 조사 역시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와 네이버가 손을 잡고 전통시장에 비대면 주문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는 이른바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에 나섭니다. 세종시는 먼저 올해 개장 250주년을 맞이한 조치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당일 배송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문 방법은 소비자가 PC 또는 모바일로 네이버의 동네시장 장보기나 조치원시장 플랫폼에 접속한 뒤 구매품을 선택한 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신도시 생활권까지 배송이 가능해 전통시장에서 먼 곳에 살고 있는 시민까지도 시장의 먹거리를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7일부터 국립세종수목원과 중앙공원을 오가는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운행 구간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출발해 국립세종도서관과 중앙공원 입구를 거쳐 세종수목원을 경유하는 코스로
이용요금은 500원이며 환승 할인은 없습니다. 운행기간은 별도 종료될 때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만 운행되며 운행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15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아울러 주차장 역시 기존 1092면에서 중앙공원 남측 출입구 인근 LH 홍보관과 호수공원 1주차장 등 480면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가 오는 10일 세종시의회에서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합니다. 공동선언문은 의장협의회 시도대표 회장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기초의회가 없는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가 이번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또 이날 공동선언문 서명에 이어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친 뒤 세종 호수공원에 있는 노무현 기념공원을 방문해 국가 균형 발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달 천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관련 농가와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AI 확산 방지를 위해 철새 퇴치용 레이저 총까지 등장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1일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천안 봉강천 일원입니다. 해가 저물자 레이저 총을 든 대원들이 하천이나 들판을 향해 연신 녹색 광선을 발사합니다. 공항에서 이륙 중인 항공기와 새의 충돌을 막기 위해 레이저를 쏘는 것에서 착안한 것으로 철새로부터 더 이상 안전한 서식지가 아님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유효 사거리가 2km에 달해 환경 파괴 없이 철새를 쫓아냅니다. 철새들이 녹색 레이저 광선을 인지하여 그 지역을 이탈하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녹색 레이저 광선은 철새들한테 신체적인 피해를 주지 않고 양계 가금 농장을 벗어나서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겨울 처음 도입했는데 천안시는 철새 개체 수가 9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I가 발생한 주변에는 철새의 먹이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농가리라고 하는 경운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또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엔 방제 드론을 투입하고 농가 주변에는 생석회도 도포했습니다. 시작 전에 하루에 약 한 3천마리 정도 보이던 철새가 지금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풍세천이 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철새가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철새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부 이제 농가리를 해서. 한편 천안시는 AI 발생 지역 반경 10km 안에 있는 농가 42곳 약 188만 수를 이동 제한 조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오는 12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중 충남도와 합동으로 광역특별징수팀을 구성하고 관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거주지와 생활 실태를 확인해 체납액 자진 납부 유도와 납부 확약서를 진구할 예정입니다. 또 악성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부동산 압류와 공매 처분 등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신용정보 제공, 관어사업 제한 등 행정 규제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10월 말까지 연간 목표 207억 원의 85% 수준인 지방세 체납액 176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올해 세종시 교육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실시한 세종시 운영성과 평가에서 교육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87.2%로 지난해와 비교해 15.2%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6월 20세 이상 세종시민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세종시 소정면이 만 16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며 공개 추첨을 통해 30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주민대표기구로
기존에 운영되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읍면동 단위 주민대표기구입니다. 소정면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 1일에 맞춰 주민자치회 전환을 준비 중입니다. 세종시가 위치 기반 스마트 포털인 세종N을 통해 국립세종수목원의 관람객 수와 임시 주차장을 포함한 순환버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종N에 표출되는 수목원 정보는 관람객 수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시간마다 1000명 단위로 여유에서 원활, 혼잡, 매우 혼잡 등으로 표출하게 됩니다. 또 수목원 임시주차장 6곳과 순환버스 운행 경로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달 17일 개장한 국립세종수목원에는 주말과 휴일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수목원 일대의 주차 대란과 교통 혼잡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행복도시에 건립될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국제설계 공모 당선작이 공개됐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심사위원회에서 장시간 토론 끝에 만장일치로 우리나라 신진 건축가인 김유경 씨와 영국 건축가인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 씨의 공동작품인 재활용 집합체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작은 건축물 외부에서도 전시된 건축 파편들을 관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생태적인 고려를 강조해 건립과 운영 과정에서 탄소 배출과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한편 도시건축박물관은 오는 2022년 착공을 거쳐 2025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이 추진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행된 아산사랑 상품권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내년에는 발행액을 2천억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 9월부터 하반기 아산사랑 상품권 200억 원어치를 발행한 아산시. 한 달 반 만에 모바일 상품권 100억 원이 전량 판매됐고 종이류 역시 80억 원이 팔려나가며 소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할인된 금액에 물건을 살 수 있고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가 없어 매출에 도움이 됩니다. 좋죠. 수수료 안 나가니까 좋죠. 아무래도. 수수료 나가면 그것도 많이 긁으면 많이 나가잖아요. 현금 영수증 해놓은 것 같이 가죠. 그러니까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판매된 상품권 모두가 아산 지역 내에서 소비되다 보니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산사랑 상품권이 소상공인은 물론 이용자들에게도 호응을 얻으면서 아산시가 내년에는 금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아산시가 발행한 아산사랑 상품권은 516억 원. 내년에는 상품권 발행액을 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농민수당 등 정책 발행분까지 합치면 2천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상품권 발행 방식도 기존의 종이류와 모바일에 이어 카드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의 성향을 파악을 해서 모바일 상품권하고 종이 상품권하고 그다음에 체크카드 상품권까지 추가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아산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친 뒤 내년 초부터 다시 아산사랑 상품권 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남교육청이 3조 5,548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594억 원 줄어든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탓에 교육력이 취약해질 수 있는 분야에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예결위를 거쳐 다음 달 16일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천안시가 부성지구 행복주택 건설공사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총 사업비 1,041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오는 2022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청년을 비롯한 주거 약자를 위한 행복주택 730세대가 건설됩니다. 앞서 진행 중인 두정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과 함께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산시가 농식품부 주관 올해 로컬푸드 지수 측정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심사는 전국 159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 분야 학교 급식 등에 대한 서류와 현장 검증을 통해 13개 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포상과 함께 언론 홍보 지원, 직거래 활성화 관련 정책 사업을 지원받게 됩니다. 한편 아산시는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 9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72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재정 여건 악화에도 올해보다 10% 이상 증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수입도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로 어떤 분야의 예산이 쓰일 예정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가 내년도 예산으로 모두 1조 8,17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본 예산 대비 13.2%에 달하는 2,12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산 규모 면에선 크게 증가했습니다. 세입 예산의 증가도 예상됩니다. 내년 초부터 나성동 주상복합 아파트 등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취득세가 올해보다 400억 가까이 늘어난 2,4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영향으로 내년도 지방세 수입도 늘어 올해보다 648억 증가한 7,35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만 늘어나고 있는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인 약 7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시 재정 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등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효율적이고 슬기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년에 예산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전체 예산의 23%에 달하는 4,136억 원이 투입되는데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기초연금과 영유아 보육료 등 의무적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로 올해보다 22% 증가한 2,575억 원을 편성했는데 정부의 뉴딜 사업에 발맞춰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차와 수소차 구입비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어서 국토와 지역개발 예산이 약 2천억 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조치원의 복험과 동서 연결도로 건설을 비롯해 도시 재생 뉴딜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422억 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했는데 지역화폐 여민전 지원금 150억 원과 청년 일자리 확보 등의 정책에 대거 투입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다울 ENC에서 형틀 목공 업무를 담당할 직원 30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61-261-822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특보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손님. 아, 고마워요. 괜찮으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다들 대피해요. 빨리 대피해요. 지진, 영화처럼 멈추기보다 신속하게 행동하세요. 탁자 밑으로 몸을 숨겼다가 계단을 통해 야외 공터로. 웃고 울고 분노하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죠. TV를 보는 모습은 다양해도 우리는 모두 시청자입니다. 지우의 손을 따스히 잡습니다. 일부의 특별함이 아닌 모두의 다양함으로 동등한 시청자의 세상, 장애인 방송 서비스가 만들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 2부 시작합니다. 천안 신보동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는 등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확진자의 자녀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교육 현장도 비상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천안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 5일 늦은 밤 이곳에 다니는 초등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된 초등학생은 지난 5일 천안 신부동 콜센터 확진자의 자녀로 확인됐습니다. 불당동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콜센터 확진자 자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들은 6일하루 전교생 등교를 중지하고 원격 수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천안에서만 6일 하루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1곳, 특수학교 1곳이 전면 원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부산 결혼식에 참석했던 아산 73번 확진자의 자녀는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해당 학교는 6일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천안 지역 전체 어린이집 634곳은 무기한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천안시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긴급 보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감염을 막기 위해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현재 천안 아산 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상향된 만큼 등교 인원 제한을 밀집도 3분의 2로 적용하는 등 지침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3분의 2 준수,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300명 이하는 학교 학사 운영 자율 결정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대로 안내를 할 거예요. 잇따라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여파가 교육 현장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내년도 일자리 분야 정부 예산 5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올해 22억 원보다 31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시는 확보된 예산을 코로나19로 취업문이 더욱 좁아진 청년을 위한 정규직 일자리 마련, 조기 은퇴한 신중년과 저소득층, 실직자 등 사회 전 계층의 고용 안정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천안시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종으로 등록된 지역업체에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격 조건은 천안에 주소지를 둔 소상공인 중 지난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해 실제 영업 중인 곳입니다. 해당 업체는 오는 13일까지 천안시청 문화관광과에 재난지원금 신청서 등을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단 상반기에 천안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받은 업체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적격 심사 후 이달 20일에 일괄 지급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방역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산시 보건소와 소방서에 방역 현장을 응원하는 손편지가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들. 편지지에는 힘내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빼곡합니다. 걱정과 감사의 인사가 담긴 편지는 모두 100여 통. 온양 온천초 학생들이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는 보건소 직원들을 위해 보내온 편지입니다. 의료진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한올 중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직접 쓴 손편지와 티백, 화분을 보내왔습니다. 방역 현장에선 이 같은 응원의 메시지는 커다란 위안이 됩니다. 학생들이 그걸 쓰느라고 얼마나 또 애썼을까 생각하면 또 감사하고 고맙고요. 그 편지를 받으니까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서 열심히 잘 코로나를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소방서에도 유치원 원아들의 감사 편지가 전달됐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써내려간 손편지에 덩달아 기분도 좋아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요즘 다 모두 많이 힘든 상황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선물해 주니까 더 힘이 나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 듭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역 현장에 따뜻한 응원이 모여 감염병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전이면과 전동면에는 삼국시대 때 축조된 걸로 보이는 세 개의 산성이 있는데요. 이 중 가장 먼저 이성 산성에 대한 발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백제가 계획적으로 축조한 흔적이 여럿 발견됐다는데요. 그 현장을 김우순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세종시 전이면에 있는 금성산 정상부, 울창한 숲을 옆으로 무너져 내린 성곽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고려 개국공신인 이도가 성을 쌓고 살았던 곳이라에 이름 붙여진 이성산성입니다. 세종시 제4호 지정기념물로 최근 보름가량에 걸쳐 시굴 조사를 벌인 결과 삼국시대에 처음 축조된 성벽임이 확인됐습니다. 또 주변에서 발견된 깨진 기와장의 문양 등을 밀어볼 때 백제가 처음 축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성산성의 초축 시기가 언제냐 해서 논란이 분분했었는데요.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서 축성도 백제에서 초축이고 출토된 유물도 전부 백제하고 관련된 유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물하고 상당히 축성 시기하고 맞아 들어가는. 시굴 조사 결과 이성은 백제가 처음 축조했지만 이후 신라에 의해 점령됐고 성벽은 최소 2차례 이상 고쳐 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제와 신라 두 나라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성 안의 정상부 일대는 모두 4단으로 이뤄져 있는데 각 평탄지마다 석축을 쌓아 의도적으로 구획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가장 아래 1단은 건물지, 2단은 저장시설, 3단은 지하 저수시설, 가장 위 4단은 장수가 전투를 지휘하는 장대지로서 각각의 용도에 맞게 면적을 다르게 조성했습니다. 이렇게 용도에 따라 공간이 4단계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은 이곳 이성산성의 축조가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에 이뤄진 이성산성에 대한 시굴 조사는 인근에 있는 운주산성, 금이성과 더불어 세종시에 존재하는 삼국시대 산성의 특징과 역사성을 밝혀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백제가 한성시대에서 웅진시대로 바뀌면서 이 연기 지역이 국경선에서 가장 가까운 도성하고 연관되는 그런 요충지라 성이 일렬로 포치돼서 서로 형제같이 이웃같이 의지하면서 지키는 그런 중요한 입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번 발굴 조사로 기존의 성곽 조사에선 확인되지 않았던 이성의 구조와 양상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연차별 발굴 조사를 통해 원형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발굴 조사를 통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추진하고 연차적인 복원 정비를 통해서 원형지 보존에 힘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이번 이성 시굴 조사를 계기로 인근에 있는 운주산성과 금이성에 대한 발굴 조사 역시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와 네이버가 손을 잡고 전통시장에 비대면 주문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는 이른바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에 나섭니다. 세종시는 먼저 올해 개장 250주년을 맞이한 조치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당일 배송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문 방법은 소비자가 PC 또는 모바일로 네이버의 동네 시장 장보기나 조치원 시장 플랫폼에 접속한 뒤 구매품을 선택한 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신도시 생활권까지 배송이 가능해 전통시장에서 먼 곳에 살고 있는 시민까지도 시장의 먹거리를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7일부터 국립세종수목원과 중앙공원을 오가는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운행 구간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출발해 국립세종도서관과 중앙공원 입구를 거쳐 세종수목원을 경유하는 코스로
이용요금은 500원이며 환승 할인은 없습니다. 운행기간은 별도 종료될 때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만 운행되며 운행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15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아울러 주차장 역시 기존 1092면에서 중앙공원 남측 출입구 인근 LH 홍보관과 호수공원 1주차장 등 480면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가 오는 10일 세종시 의회에서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합니다. 공동선언문은 의장협의회 시도대표 회장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기초의회가 없는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가 이번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또 이날 공동선언문 서명에 이어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친 뒤 세종 호수공원에 있는 노무현 기념공원을 방문해 국가 균형 발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달 천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관련 농가와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AI 확산 방지를 위해 철새 퇴치용 레이저 총까지 등장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1일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천안 봉강천 일원입니다. 해가 저물자 레이저 총을 든 대원들이 하천이나 들판을 향해 연신 녹색 광선을 발사합니다. 공항에서 이륙 중인 항공기와 새의 충돌을 막기 위해 레이저를 쏘는 것에서 착안한 것으로 철새로부터 더 이상 안전한 서식지가 아님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유효 사거리가 2km에 달해 환경 파괴 없이 철새를 쫓아냅니다. 철새들이 녹색 레이저 광선을 인지하여 그 지역을 이탈하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녹색 레이저 광선은 철새들한테 신체적인 피해를 주지 않고 양계 가금 농장을 벗어나서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겨울 처음 도입했는데 천안시는 철새 개체 수가 9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I가 발생한 주변에는 철새의 먹이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농갈이라고 하는 경운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또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엔 방제 드론을 투입하고 농가 주변에는 생석회도 도포했습니다. 시작 전에 하루에 약 한 3천만 회 정도 보이던 철새가 지금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풍세천이 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철새가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철새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부 이제 농가리를 해서. 한편 천안시는 AI 발생 지역 반경 10km 안에 있는 농가 42곳 약 188만 수를 이동 제한 조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오는 12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중 충남도와 합동으로 광역특별징수팀을 구성하고 관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거주지와 생활 실태를 확인해 체납액 자진 납부 유도와 납부 확약서를 진구할 예정입니다. 또 악성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부동산 압류와 공매 처분 등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신용정보 제공, 관어사업 제한 등 행정 규제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10월 말까지 연간 목표 207억 원의 85% 수준인 지방세 체납액 176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올해 세종시 교육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실시한 세종시 운영성과 평가에서 교육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87.2%로 지난해와 비교해 15.2%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6월 20세 이상 세종시민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세종시 소정면이 만 16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며 공개 추첨을 통해 30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주민대표기구로
기존에 운영되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읍면동 단위 주민대표기구입니다. 소정면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 1일에 맞춰 주민자치회 전환을 준비 중입니다. 세종시가 위치 기반 스마트 포털인 세종N을 통해 국립세종수목원의 관람객 수와 임시 주차장을 포함한 순환버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종N에 표출되는 수목원 정보는 관람객 수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시간마다 1000명 단위로 여유에서 원활, 혼잡, 매우 혼잡 등으로 표출하게 됩니다. 또 수목원 임시주차장 6곳과 순환버스 운행 경로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달 17일 개장한 국립세종수목원에는 주말과 휴일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수목원 일대에 주차 대란과 교통 혼잡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행복도시에 건립될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국제설계 공모 당선작이 공개됐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심사위원회에서 장시간 토론 끝에 만장일치로 우리나라 신진 건축가인 김유경 씨와 영국 건축가인 알레한드로 자에라 플로 씨의 공동작품인 재활용 집합체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작은 건축물 외부에서도 전시된 건축 파편들을 관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생태적인 고려를 강조해 건립과 운영 과정에서 탄소 배출과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한편 도시건축박물관은 오는 2022년 착공을 거쳐 2025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이 추진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행된 아산사랑 상품권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내년에는 발행액을 2천억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9월부터 하반기 아산사랑 상품권 200억 원어치를 발행한 아산시. 한 달 반 만에 모바일 상품권 100억 원이 전량 판매됐고 종이류 역시 80억 원이 팔려나가며 소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할인된 금액에 물건을 살 수 있고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가 없어 매출에 도움이 됩니다. 좋죠. 수수료 안 나가니까 좋죠. 아무래도. 수수료 나가면 그것도 많이 긁으면 많이 나가잖아요. 현금역승에 해놓은 것 같이 나도 그러니까는 그렇게 난 것 같아요. 판매된 상품권 모두가 아산 지역 내에서 소비되다 보니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산사랑 상품권이 소상공인은 물론 이용자들에게도 호응을 얻으면서 아산시가 내년에는 금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아산시가 발행한 아산사랑 상품권은 516억 원. 내년에는 상품권 발행액을 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농민수당 등 정책 발행분까지 합치면 2천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상품권 발행 방식도 기존의 종이류와 모바일에 이어 카드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의 성향을 파악을 해서 모바일 상품권하고 종이 상품권하고 그다음에 체크카드 상품권까지 추가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아산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친 뒤 내년 초부터 다시 아산사랑 상품권 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남교육청이 3조 5,548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594억 원 줄어든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탓에 교육력이 취약해질 수 있는 분야에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예결위를 거쳐 다음 달 16일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천안시가 부성지구 행복주택 건설공사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총 사업비 1,041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오는 2022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청년을 비롯한 주거 약자를 위한 행복주택 730세대가 건설됩니다. 앞서 진행 중인 두정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과 함께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산시가 농식품부 주관 올해 로컬푸드 지수 측정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심사는 전국 159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 분야 학교 급식 등에 대한 서류와 현장 검증을 통해 13개 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포상과 함께 언론 홍보 지원, 직거래 활성화 관련 정책 사업을 지원받게 됩니다. 한편 아산시는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 9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72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재정 여건 악화에도 올해보다 10% 이상 증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수입도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로 어떤 분야의 예산이 쓰일 예정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가 내년도 예산으로 모두 1조 8,17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본 예산 대비 13.2%에 달하는 2,12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산 규모 면에선 크게 증가했습니다. 세입 예산의 증가도 예상됩니다. 내년 초부터 나성동 주상복합 아파트 등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취득세가 올해보다 400억 가까이 늘어난 2,4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영향으로 내년도 지방세 수입도 늘어 올해보다 648억 증가한 7,35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만 늘어나고 있는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인 약 7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시 재정 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등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효율적이고 슬기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년에 예산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전체 예산의 23%에 달하는 4,136억 원이 투입되는데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기초연금과 영유아 보육료 등 의무적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로 올해보다 22% 증가한 2,575억 원을 편성했는데 정부의 뉴딜 사업에 발맞춰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차와 수소차 구입비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어서 국토와 지역개발 예산이 약 2천억 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조치원의 복험과 동서 연결도로 건설을 비롯해 도시 재생 뉴딜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422억 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했는데 지역화폐 여민전 지원금 150억 원과 청년 일자리 확보 등의 정책에 대거 투입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다울 ENC에서 형틀 목공 업무를 담당할 직원 30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61-261-822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